안녕하세요. 저는 북팔로어 책다라기입니다. 안녕.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김진영 작가님의 아침의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따라기로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앉아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전문을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제가 유독 마음이 쓰였던 몇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서 낭독이나 위클리북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은 제가 함부로 따라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따라하기가 아니라 얘기를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잠깐 하자면 아침의 피아노 이 책은요, 암선고를 받으신 작가님께서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면서 총 14개월 동안 234편의 이 메모처럼 써놓으신 단상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마음을 눌러담아서 써놓은 책이라서 제가 어떻게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들을 제가 전부 다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써놓으신 메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글에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다 붙어 있는데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두 번째 글을 읽어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흔들릴 시간이 없다. 남겨진 사랑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그걸 다 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유명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진짜 이게 진짜라는 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무게감이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봐야 요즘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바빠, 시간이 부족해, 이 정도일 건데 작가님께서는 그 정도의 무게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떠한 감정을 눌러 담았는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느껴지는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4번의 글에 또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슬퍼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슬픔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죠.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슬퍼할 일에 시간을 쓸 여력이 없으시겠죠. 다만 하나 묻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 저희는 이 슬퍼할 시간을, 슬픔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묻고 싶긴 한데 물을 수 없으니 그건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8번, 9번의 글을 쭉 이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때 아니게 툭툭 마음이 꺾인다. 가을날 마른 나무처럼. 이런 무기력 상태는 어리석다. 무엇이든 노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꺾이더라도 이 마음을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지더라도 생업에 머리채 끌려서 걸어가다 보면은 이 무기력이 타파되는 어느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건 행운이에요.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행운인데, 그 시간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글 하나하나 고민도 많이 되고 마음도 많이 쓰여지고 아프지 않나요? 진짜 내내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이었는데 쭉 다시 넘어가서 36번의 글을 좀 볼게요. 한 번 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란다에서 세상의 풍경을 바라본다. 또 간절한 마음이 된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말한 유명한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후회할 인생은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신 분이 없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걸. 근데 오히려 실감나지 않는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끝을 바라보기엔 아직 지금도 힘들거든요. 대신에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라든지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게 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78번에서 조금 비슷하게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늘 듣던 말의 새로움, 날마다 오늘이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야 라고 나옵니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조금 넘어가서요. 46번의 글을 볼게요. 46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상을 쭉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카프카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문득 파란 버스가 풍경 안으로 들어와서 정류장에 선다. 그리고 떠난다. 카프카의 마지막 일기가 맞았다. 모든 것들은 오고 가고 또 온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46번의 글이니까 아마 2달쯤 그렇게 끝을 향해서 걸어가셨겠죠. 그러다가 일상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허탈함이나 공허함이 아니라 그냥 세상은 이대로 이치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두고 너희들만 가고 있구나 이런 미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당연한 일상을 보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도 오겠죠. 아픈 얘기지만 이번에는 조금 멀리 넘어가겠습니다. 148번을 볼 거예요. 맞죠? 148번 잠깐만요. 148번은 대화가 나와요. 어떤 대화냐면 얼마나 걸어야 절이 나오나요? 라고 물으면 촌부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자 뿌리고 그냥 가서 그러면 나오니께. 이런 대화가 나와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카페의 생각을 떠올렸는데 언덕 꼭대기에 위치했던 카페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가끔씩 전화가 오세요. 이 카페를 찾아오시면서 길을 못 찾으시겠다고 전화가 오시면은 제가 전화 너머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길을 쭉 설명을 드리고 언덕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네, 손님 이제 언덕 올라오시다 보면은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디쯤이야? 언제 나와? 이럴 때 딱 1분, 뭐 빠르면 30초만 더 걸으시면 언덕 꼭대기에 저희 가게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힘들 때 누가 옆에서 확신을 주면은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옆에서 내가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하고 있는데, 야, 너 다음 시험에 무조건 붙어, 이렇게 확신을 딱 주면은 떨어지는 동안도 안 힘들 거고, 도착했을 때는 역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없죠.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없는 인생에서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생각에 조그마한 위로를 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을 거야, 이런 당연한 말씀을 되게 강렬한 힘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또 조금 넘어가서 207번의 글을 볼게요. 207번의 글을 볼 건데, 이 207번의 글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일상을 쭉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더 무엇이 필요한가?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평범하고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이 일상이 정말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하나의 완벽한 상태로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가 앞쪽 34번의 글에서 잠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그토록 많은 뜻과 의미를 품고 담아 사람도 세상도 그토록 시끄러운 걸까? 라고 나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 무의미한 일상의 소리가 어쩌면 때때로 가장 완벽한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카프카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것들은 오고 가고 또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책의 거의 마지막쯤인 231번의 글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이제 정말 231번이면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인 거죠. 그때는 어떻게 바뀌셨냐면, 딱 한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가고 오고 또 가고. 이제는 간다라고 바뀌었죠. 간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그 3번을 읽는 내내 이 지배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3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작가님은 책에서 상당히 많이 두려워하시고 절망하시고 원망하시고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세상을 마주보고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책은 분명히 애도 일기이고 수필이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책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계발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랑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고뇌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방향성이라든지 인간 됨됨이가 조금 올바른 자리에 잡아서 아름답고 발전해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정말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 책은 정말 10번, 100번이고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엔 저랑 같이 책 따라 다닐래요?